막걸리를 그냥 예. 이게 쭉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벌컥 하면서 여기 좀 흘려가면서 다 먹고 이렇게 나서는 닦아야 돼요. 그 소리가 나오고. 포천시 맛을 전격 탐구해 볼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들의 영양 정보를 알려주실 심선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맛의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맛 칼럼니스트 이우석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포천시의 맛이 어떤 건지 바로 탐구 시작해 볼까요? 네. 혹시 이제 포천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좀 따라다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또 생각나는 유명한 게 거죠, 있어요. 뭐 막걸리. 포천이라는 곳이 보면 이제 물이 굉장히 좋아요. 네. 물이 좋으니까 당연히 술이 맛있는 술을 빚을 수 있고 이게 수도권 서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포천의 명물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청량함, 그 시원한 벌컥벌컥 마실 때 그 시원함과 또 깊고 은은한 그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막걸리는 다른 알코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주류들하고는. 근데 뭐 소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그냥 알코올 성분이 위주라면 막걸리는 알코올도 있지만 영양 성분도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일단 뭐 유산균이 아주 많고 또 단백질도 함유돼 있고 식이섬유도 있어서 영양적인 가치도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아니에요. 아닐 줄 알았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포천 이동갈비. 이동갈비 하면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맞아. 일부러 가서까지 먹은 기억이 있네요. 아니, 나는 좀 포천의 이동갈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답이 딱 나온 거죠. 그런데 이동갈비도 땡입니다. 어? 네,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사실 포천하면 막걸리하고 이동갈비가 대표적인 명물이긴 한데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명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명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좀 그 명물을 좀 확대해서 사진을 좀 준비했으니까 이 확대된 사진을 보시고 어떤 걸지 한번 유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엥? 저게 뭐야? 이게 보니까요. 이게 야 연근 뽕뽕 뚫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가족 오락관에서 문제를 했던 게요. 제목이 뭐냐면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라는 맞아요. 코너가 기억이 나는 있었어요. 것 같아요. 색깔이 딱 고구마인데 조금 더. 네, 그러면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오, 버섯이네. 네, 버섯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섯도 종류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버섯일지를 구체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이 세 분 중에 저밖에 없네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선배님, 느타리 버섯입니다. 정답이 정말 느타리 버섯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 맞았어요. 풍성하네. 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재배가 되는 버섯이 한 10가지 정도 종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1등이 바로 이 느타리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가 느타리 버섯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유의 어떤 식감 그리고 향 자체가 아주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호불호 없이 다양한 요리에 좀 아마 활용하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포천도 이 느타리 버섯 농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견학을 올 정도로 이 재배 방법을 배우러 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짓고 있다고 해서 포천에 숨겨진 명물입니다. 오, 뭐 느타리 농사 짓기가 유독 좋은가 봐요. 그죠? 포천이란 곳이 원래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강원도 못지않은 그런 산간 지방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70년대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특용작물로 이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 소득도 이제 늘어나고 또 나중에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배 기술이 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포천이 이제 특산품으로서 이 바로 느타리 버섯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포천시가 일단 바람이 좀 적당하다고 하고요. 이제 밤낮 일교차가 좀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품질의 느타리를 좀 생산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는 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벌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품질의 느타리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 질 좋은 버섯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버섯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느타리는 보통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송이처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가닥이 함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맨 윗부분을 우리가 갓이라고 하는데 이 갓이 일단 부서지지 않고 좀 약간 두께는 도톰하면서 윤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길이나 두께가 약간 손가락 정도의 길이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이 좀 탄력 있고 윤기가 흐르는 이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닥가닥 떨어지지 않고 지금 선생님 좀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붙어 있는 이 조직들이 좀 단단하게 잘 결집이 되어 있을수록 좀 더 싱싱한 느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양에도 좋습니까 이게? 네, 영양가가 아주 좋아요. 이 느타리 버섯을 서양에서는 굴버섯이라고 부르거든요. 오이스터 머쉬룸이라고 해요. 우와. 네, 이제 이 굴버섯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간 모양이 약간 굴 껍질처럼 생겼다라고도 하고요. 또 맛이 굴 맛이 난다 해서 사실은 굴버섯이라고 하는데 이게 맛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굴 못지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느타리 버섯은 일단 90% 정도는 수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영양소가 보면 비타민 B2 그리고 나이아신 같은 비타민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한데 이 비타민 D는 사실 우리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고 요즘은 뭐 이 비타민 D가 면역 물질로도 면역 영양소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뭐 비타민 D로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섭취했을 때 자외선을 쪼이면 이게 비타민 D로 전환되는 그 전구체를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뼈 건강에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칼로리는 거의 없고 영양은 가득하니까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딱이겠어요. 네, 일단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칼로리가 한 25kcal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칼로리가 거의 없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수분 많죠, 식이섬유 많죠 하다 보니까 포만감이 일단 많아서 다이어트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햇볕에 말려야 되나 이것도? 햇빛을 잠깐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실 때는 사실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비타민 D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말리실 때는 사실은 이제 약간 뒤집어가지고 이 주름 부분을 약간 햇빛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이게 이제 비타민 D를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리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 삼시세끼를 다 느타리 버섯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식이섬유도 좀 많고 약간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속이 좀 냉하신 분들은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당량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혹시 신장이 좀 많이 나쁘신 분들, 뭐 콩팥이 많이 나빠서 뭔가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되냐면 한 100g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으로 쥐었을 때 한 줌이나 한 두 줌 정도 그게 이제 하루에 적당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섯은 좀 안전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좀 퀴즈를 통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 이번에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거 재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겼나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네. 문제 준비됐죠, 선생님?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자, 느타리 버섯은 씻지 않고 섭취해도 될까요? 에이?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섭취해도 된다. 씻어서 섭취해야 된다. 제가 그럼 먼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신 있죠? 그냥 먹어도 됩니다. 버섯류는 잘 씻지 않고 흙만 잘 털어서 이제 요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떡하죠? 일단 된다. 저도 일단 씻어가지고 깨끗이 흐르는 물에 너무 많이 씻어도 좋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영양가가 다 파괴된다고. 키친타올이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물기를 제거하고. 네. 예. 제가 보기에도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바로 캐서 잘라서 그 향을 느끼려면 이제 뭐 회로 먹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뭐 익히 먹어보기도 하고 오. 많이 봤거든요. 씻는 동안 오히려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서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안 씻고 먹는다. 정답은? 자, 정답은 씻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다른 식물들과 다르게 이 버섯은
세포벽이 있긴 한데요. 이 세포벽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물이 수분 침투가 잘 돼요. 들어가기도 잘 들어가고 나오기도 잘 되게 세포벽이 굉장히 얇게 돼 있어서 사실은 물에 씻게 되면 조직이 좀 물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직접 길러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대부분의 다 그 버섯들은 이 종균을 뭐 소독된 배지에다가 놓고 배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농약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도 되어 있고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약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되니까 예. 또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조리에 바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 그래도 이제 먼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럴 때는 좀 젖은 키친타올로 하시거나 그래도 물에 씻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선생님처럼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곧바로 조리를 하시는 거예요. 씻어서 뒀다가 조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곧바로 바로. 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느타리 버섯 생으로 먹어도 될까요?입니다. 저는 안 돼요. 뭐든지 생으로 섭취하는 버섯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독소가 있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로 정답을 가겠습니다. 난 일단 먹어. 아니요. 버섯 중에 송이버섯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럼 그냥 바로 회쳐서 먹잖아요. 버섯 회가 있다니까요. 그 저 소금 넣고 참기름 좀 해가지고 또는 저 들기름이나 맞다, 맞다. 기름장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봐. 맛있어. 새송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씻을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익힐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정답. 저는 생으로 먹어도 된다. 네. 자, 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김민희 씨께서 1등 하셨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나 지금 먹고도 멀쩡한데. 네. 그러니까 뭐 멀쩡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버섯은 모든 버섯이 생식을 안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일부 아까처럼 송이도요? 일부 이제 송이버섯이라든지 만가닥버섯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생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마저도 많은 양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버섯 자체가 사실은 곰팡이와 비슷한 과거든요. 과가 같은 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이제 그 독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생식을 할 때는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익히게 되면 금방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살짝만 익히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팽이버섯을 먹고 미국에서 맞아요. 중독이 돼가지고 4명이나 사망을 한 적도 네네네네. 있었어요. 이게 이제 버섯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이다 보니까 리스테리아균 같은 식중독균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는 좀 익혀서 드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 와, 저는 고깃집 같은데 버섯이 딱 구워 먹으라고 나오면 곁들임 그냥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생으로 먹었었는데 이제 좀 주의해야겠는데요. 네. 살아왔네. 운이 좋았던 건가요?